자, 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하에 저는 황현이고요. 저는 마겸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아이고. 오늘 특별하게 다루게 될 이 분들이 어떤 분들에 관한 이야기인지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이런 아무 힌트도 없이 맞춰보라는 얘기인가요? 아, 물론 예, 예. 힌트는 저희 부지런한 제작진분들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힌트가 뭡니까? 예. 아, 이 힌트입니까? 네, 한번 열어보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수세미도 있고. 청소할 때 비닐장갑, 수세미, 고무장갑. 많이 준비하셨어요. 거의 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도구들인 것 같은데요. 예. 주로 이거 청소할 때 사용하는 그렇죠. 도구들이죠. 아니, 이거 선물인가요? 네, 선물 예, 아이고, 가져가세요. 집에 제가 가져가면- 준비한 건 예, 아니지만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아내분께서 이거, 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집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이면 혹시 오늘 주제가 네. 가사도우미 분들에 맞습니다. 관한 이야기입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보통 이 가사노동을 노동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 인식들이 좀 맞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좀 낮춰서 네.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게, 예전에는 좀 하대하기도 했고 그러면 일을 안 도와주시는 되지만 그런 분들인데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예. 가사노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가사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네, 했죠. 오늘은 이 가사 근로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좋네요.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죠. 또 네. 도움 주실 분도 네, 오셨죠? 오늘 이쪽 분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주실 네네. 변호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실 패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대충 이분들이 어떤 좀 피해를 좀 입고 계신지 네. 잠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흔히 가사 도우미라고 부르는 이 가사 근로자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이게 어쨌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직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네, 맞아요. 그 예. 사용자들이나 대면을 할 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사대보험이나 근로자로서 받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거 한번 심층적으로 우리가 입법 안으로 들어가서 네.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들어가시죠. 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명칭에부터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자라고 보통 많이 좀 얘기를 하고 또 가사 도우미라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뭐 파출부 네. 뭐 이런 단어도 쓰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예. 정확한 표현은 가사 도우미, 파출부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가사 근로자라고 해요. 가사 근로자.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제 이 명칭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분들의 그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네, 지금은 그 가사 근로자도 엄연한 직업 중에 하나다라는 당연하죠. 인식이 예. 생겨나고는 있는데요.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제외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었고 근 68년 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거죠.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보호해드리지 못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 상황 자체가. 네.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가사 근로자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계신 건가요? 우리나라 가사 근로자의 규모는 한 2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한 15만 6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3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까지도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원이 엄청나네요, 네.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예. 격차가 나는 게 기존의 그 가사 근로자들이 다른 서비스 분야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또 다른 신규 진입자들이 늘면서 그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하면서 생기는 격차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먼저 말씀을 하시거나 밝히려고 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럼 가사 근로자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실제로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럴까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 근로자들인데요. 가정방문 형태로 일하는 가사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는커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67년 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가사 사용인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퇴직금도 없고 산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전하고 오후에 가려고 그러면 그 시간이 빡빡하잖아요. 차가 없어가지고 건넜죠. 그때 와가지고 박았어. 한 3, 4주? 산재보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돈 들여가지고 내가 다 하고 일도 끊어지고. 과도하게 감시당한 경우가 28.2%.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네요. 예. 성적 불쾌감도 경험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5.8%는 적은 비율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예. 이게 다 근로자로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이제 당하게 되는 부당한 그렇죠. 대우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사 근로자들은 매일 가사 노동을 한다는 게 허리를 수그리고 무거운 걸 들고 그 노동을 매일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허리나 무릎 같은 질환도 상당한 고질병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고대요. 예, 맞아요. 아시잖아요. 집안이 하시면.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가사 근로자분들 안 계시면은 네. 이렇게 방송도 못 하고요. 아, 쭉 가서 좀 일하셔야죠. 애기 집에 더 가서. 낳을 생각도 못 하고요. 예. 진짜 꼭 필요한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는 이런 가사 노동을 좀 하는데 네. 보통이 아니죠. 그냥 오히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저는 그래서 주말에 오히려 일을 잡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행사가 있어. 오늘 친구 결혼식 사회 봐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잘 얘기할 정도로 가사 노동이 그만큼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요. 티도 안 그런 나고. 일이죠. 네. 예, 피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 달려라 입법화에서 그래서 실제 가사 노동자분을 만나 뵙고 실제로 어떤 그 힘든 일에 처하셨는지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12년 됐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식모, 파출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나 이런 일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대접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안 좋은 일을 겪으셨던 되게 것 서러운 게 같아요. 있으셨나. 첫 번째 갔고 두 번째 저번 금요일에 가니까 왜 온다고 전화를 안 하느냐. 그거를 자기가 생각을 못 해놓고 저거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정말 1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나 오늘 아줌마 오는 줄 상상도 못했네. 아이고 저 오는 날 맞아요. 사모님이 뭐 좀 착각하셨나 봐요. 미리 연락 좀 해주시죠 좀. 아이고 참 아시는 줄 알았지. 여기 미안해할 사람이 뒤바뀌었네요. 아니 본인이 연락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확인을 하든가. 아 아줌마, 내가 오늘 아줌마 오는 줄 알았으면은 아침에 설거지 안 하고 갔겠죠. 집이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 없어요. 일단 청소하기 전에 여기 정리정돈 좀 해주시고요. 아, 나 아줌마 오는 줄 알았으면 설거지 안 하는 건데. 못됐다. 못됐다. 그리고 냉장고 청소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한데 냉장고 정리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설거지 대신 해드렸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 투덜투덜 자기가 내가 온다 그랬으면 그거를 설거지 같은 거 조금 해놨더라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다 두고 갈 건데 억울해가지고 투덜투덜 그러면서 이거 커튼 열어다가 저기 창틀 좀 다 닦아주시고요. 이불 털어가지고 저기 작은 방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아니 창틀을 죄송한데 어떡하죠?
아이고 사실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닫고 이불 저기 바깥에다 터는 거 이거 위험해서 안전상 이것도 못하게 돼 있는데.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안 되는 거죠. 그런 예. 말씀이 맞죠. 그럼 대체 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가사 도우미면 좀 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업무가 청소, 빨래 이런 거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설거지라든가. 예. 아줌마, 가기 전에 이거 좀 다려놓고 좀 가주세요. 아이고 사모님 저기 죄송한데 이 다림질도 규정이 없는 거라서. 오신 김에 뭔가 다 시키고 가려고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불러서 한 달 동안의 일을 다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난 눈치 보여서 뭘 시킬 수가 있어야죠. 아니 그리고 오늘 제가 아줌마 대신에 설거지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 해줘요? 일반은 그 시간 안에 뭐 설거지, 청소 뭐 하다못해 뭐 닦는 거 뭐 요리 청소까지 다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는 정말로 힘들었죠. 사모님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아줌마 이제 저희 집 안 오셔도 돼요. 네? 아니 사모님 갑자기 여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처음부터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좀 그랬어. 부당 해고죠. 예. 네,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고를 통보하는. 나 이제 나가봐야 되는데. 입장을 한 번만 바꾸면은 저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왜냐면 저 남편분도 분명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실 텐데 만약 똑같이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왜 저분은 저게 일자리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쓸쓸해요. 그게 마음이 찹찹하게 좀 그렇죠. 우리는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하는 데까지는 하려고 맘먹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할 적에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네요. 네. 지금 아, 저분이 참. 직장에 출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반겨주기는커녕 이렇게 막 막말을 듣거나 네. 또 지금 보니까 딸뻘 되는 사람한테 저런 얘기 들으면 전 되게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네네. 기본적인 문제는 기존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가사 근로자들은 영세한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일을 구하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가사 근로자들은 약자다 보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로써 사람을 힘들게 하는 네. 감정 노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신체적인 뭐 이런 노력도 있겠지만 이 감정 노동에 대한 뭐 법도 좀 신설해야 되니까 뭐 모욕이라든가 이런 네. 뭐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게 뭐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사실은 감정 노동자라고 해서 백화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많이 됐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다만 비교를 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네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뭐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이나 감정적으로 괴롭히는 걸 금지하라 이런 그렇죠. 법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런 취지로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가사 근로자를 포함해서 어떤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좀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직장이잖아요. 저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저곳에서도 실현이 돼야죠. 네. 이번에는 가사 근로자분들의 노동 환경이나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시민단체분들 그리고 그 가사 서비스 플랫폼 업체 관계자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그동안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 11월에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해달라고 실증 사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100명 정도
정도 채용을 했고, 좀 어려웠던 점은 이분들은 한 번도 어떤 회사에 소속되고 고용되고 또 4대 보험 혜택을 누려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나 제가 1년을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분이 이제 퇴직연금 받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거죠. 그때서야 이제 퇴직연금이란 게 있고 4대 보험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걸 이제 새삼 느껴서 훨씬 더 가사 서비스가 좀 양성화되고 산업화되는데 좋은 제도적인 기반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금 더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 시간에 가사관리 10시간에 정확한 교육을 받고 저희가 내보내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원래 일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여갖고 어려운 점, 그다음에 같이 공통적인 점 그걸 나누고 공유해서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서 찾아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가사노동법에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공익적 제공기관이라는 것을 여기서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삭제가 된 거예요. 저희가 올렸는데. 그래서 공식적 제공기관이라는 육성법을 다시 살릴 수 있게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금은 잡음이 있었지만 저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가사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아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사 근로자들은 기존에 그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비영리 영역의 그 시민단체들이 가사 서비스 시장에 진입을 해서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가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을 하고 좀 양질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회원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근로자 교육을 도입을 하고 또 그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가사 서비스 분야가 전문적이고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식되게끔 노력을 하셨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마련된 게 가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저도 이 앱으로 맞아요. 이용을 한 네. 두 가지 앱을 다 이용을 해봤는데 소개서 통하는 것보다 편하고 아이, 그럼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믿을만하고.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 플랫폼 관계자들께서는 어쨌든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수료가 없었는데 수수료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접근에 제한이 있어서 사실 정부에서 쿠폰이나 바우처 제도를 좀 도입을 해주면 또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해외에도 이런 플랫폼이 좀 많이 생겨나고 이런 상황일 텐데 해외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플랫폼에 뭐 바우처나 쿠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원조가 벨기에에 있다고 합니다. 또 북유럽 쪽인가요? 우리가 이런 사례만 얘기하면 진짜 다 우리나라에 북유럽이에요. 이번에는 예. 도입이 안 됐지만 네네네. 그 벨기에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건데 벨기에는 2004년에 그 저학력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을 했고 또 많은 가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수요가 많고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해서 각 가정의 만족도는 높은데 그 연간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9,300억 원? 네. 그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벨기에 정부 내에서도 좀 비판의 여론은 있다고 해요. 나라에서는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그걸 따지면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예. 그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도입이 되지 않는 부분이 결국 그런 고려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야 우리가 젊은 부부들은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고 네. 다른 이제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었을 때는 이런 노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 사실.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또 어르신들이 주유소나 뭐 편의점 이런 곳에서 알바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어떻게 나라에서 도움을 준다면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 수 있는 노동의 여건들이 네. 예,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일종의 선순환 효과인데요. 네네. 벨기에에서 원래 목적은 그 저학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또 불법 체류자들이 부당하게 고용되는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워킹맘들의 그 가사부담 완화라는 네.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가사근로자 시장을 조금 질적 개선도 하고 또 그 제공회사의 상황도 조금 환경을 개선을 해서 이걸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입법안에 직접 한번 실어서 이 입법안을 만드실 국회의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입법안을 좀 만들어 볼까요? 예. 1, 2, 3, listen. 자, 입법안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저희 달려라 입법카에서 만든 가사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관련 입법안은 관련 분야에서 힘써주고 계시는 이수진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네, 다녀오도록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출발.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예. 반갑습니다.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사 노동자들이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 인증받은 그런 제공기관에 고용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 법에 인증받은 제공기관에 의해서 고용이 돼서 예를 들면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근무 시간과 관련해서 이제는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또 플러스로 법의 내용이 없는 것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제 고용관계법에 의해서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법인 거죠. 입법화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우리 의원님이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아픔과 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같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힘을 써주고 계신 의원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한결 놓이고 이 가사 노동자분들의 일에 있어서의 이 근무 환경 이런 것이 빨리 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달려라 입법화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달려라 입법화를 통해서 이제 가사 근로자들의 처한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또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사근로자법 소개도 했는데요. 가사근로자법이 통과가 되고 또 그 법이 정착이 되면서 또 저희가 오늘 마련한 또 보완안들이 개선이 되면 이제 가사근로자들도 좀 엄연한 직업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저희 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네, 달려라 입법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